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번 주는 진짜로 휴방을 한번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프닝 멘트만 네 번째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오프닝 멘트는 그냥 보고 줄줄 읽기 때문에 새로 녹음을 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멘트가 계속 꼬여가지고 지금 네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주는 제가 좀 약간 평일에는 멍청하게 좀 계속 누워만 있다가 주말에는 또 대전 동생 집까지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녹음을 해놓은 게 없는데 지금이라도 녹음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펑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적 갈등이 좀 많이 심했는데요. 근데 왠지 이번에 펑크를 내면 나는 다시는 방송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네, 사실 대전에 갔다 와가지고 조금 피곤하길래 씻고 누워서 이번 주 비욘세 방송을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올라온 거를 못 듣고 대전을 갔다 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마포만두 작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녹음을 한 방송이고, 이게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방송이 사실 그렇게까지 나한테 타격을 줄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마포만두 작가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딸이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가만히 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나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는 원래 항암 치료 중이시기도 했고 되게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코로나 감염이 사유가 돼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격리병동에서 혼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망이어가지고 바로 화장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우겨가지고 이제 장례 옹구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방진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글까지 다 쓰고 이제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엄마 얼굴을 보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만감이 막 교차하고 목이 메고 왜 좀 많이 울거나 이러면 머리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콧물도 나고 두통이 이렇게 막 온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방송을 안 하면 영원히 안 할 것 같아가지고 타이레놀 빨리 듣는 거 하나를 먹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분위기 너무 좀 우울한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저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뭔가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 좀 하기 쉽지 않았던 이야기들 이런 게 있으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오프닝부터 뭐 비욘세 방송 얘기를 한 김에 이번 주는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9월 19일 화요일에 팟캐스트 비욘세 대전 공개 방송 티켓팅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전주에 이제 혼세님이 티켓팅 일정을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방송을 조금 늦게 들어가지고 티켓팅이 언젠지도 모르고 화요일에 약속을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이미 잡아놓은 약속을 취소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되게 빠듯했던 게 화요일 낮 12시에 이제 티켓팅이 오픈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보통은 제가 티켓을 바로 잡든 못 잡든 어쨌든 뭐 고민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한 번에 마음에 드는 좌석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제가 계속 티켓팅 화면을 새로 고침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짧게 잡아도 한 2, 30분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내가 어느 자리에 갈 거고 남는 티켓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하필 그날 있었던 약속이 오후 2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동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 1시에는 지하철을 타야지 빠듯하게 약속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시간 약속 있는 걸 안 좋아하니까 원래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는 여유롭게 도착하는 걸로 계획을 해놔야 변수가 생겨도 늦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튼 그래가지고 1시까지 지하철을 타러 가려면 집에서
20분 전에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나가야 되고, 근데 난 또 분명히 나가기 전에, 뭐 까먹은 거 없나? 두리번거리고, 또 좀 혼자 노래 좀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분, 10분은 또 금방 잡아먹을 텐데. 이러면서 또 혼자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맥시멈으로 1시 반 정도까지 티켓팅을 붙잡고 있다가 30분 땡 하면 컴퓨터 끄고 칼같이 나가자. 라고 또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또 한줌 단톡방에서 이렇게 대기 타시는 분들이 막, 떨려요.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12시가 되기를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다들 아직 티켓팅 시작도 안 했는데 기차표부터 결제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예나 지금이나 무조건 티켓팅이면 1열을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물론 공연장이나 행사장이 너무 크거나 좀 너무 인기가 있는 공연이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뒷자리로 좀 밀려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늘 1열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좀 많긴 한데 전에 그 독일 언니들 공방 후기를 들으신 분들은 대충은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독일 언니들 공방 때도 원래 2열이었는데 1열에 앉으시는 분이 너무 맨님하고 드키님하고 너무 가깝게 앉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셔가지고 자리 바꿔주실 분 이렇게 찾을 때 제가 정말 하이에나처럼 잘 물어가지고 1열에서 봤던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부담스럽다는 말이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든 1열에 앉아가지고 나의 아티스트와 아이 컨택을 막 하고 싶고 좀 더 나아가서 아티스트가 나를 한번 이렇게 찍어주신다면 진짜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니까 뭐 어떻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12시가 다 돼가지고 저도 이제 티켓팅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렬히 이선자를 때려맞게 되지요. 이선자 클릭, 이선자 클릭, 이선자 클릭.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그러고 나니까 기운이 빠지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하거든. 근데 사실 서울에서 했던 공개 방송도 첫 공개 방송이라서 의미가 있었지만 대전에서 하는 공방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또 다른 의미가 되었거든요. 대전에는 뭐 동생도 있고 조카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번에 제가 대전 갔을 때 동생이 그냥 저한테 아예 그냥 세대마다 주차 대수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차도 방문 차량으로 등록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아예 세대 등록으로 해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경비실 가가지고 방문 등록하는 것도 피차 귀찮다고. 그만큼 제가 대전 집에 좀 많이 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 그냥 아예 그냥 세대 등록으로 해라. 결국 어쨌든 이렇게 긴 얘기의 최후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1열 중불 티켓팅을 성공을 했고요. 근데 사실 중간 블럭이긴 한데 이게 위치로 봐서는 되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중불 중에서도 사이드여가지고 뭐 되게 내세울 만한 자리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저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제 스스로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불 1열 잡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망설임 없이 입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제 자리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1열에 와서 제일 그냥 좀 관종 같아 보이는 애를 찾으시면 저일 거예요, 아마. 이랬는데 엄청 나보다 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이번에 드레스 코드도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일단 저는 제 자리는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1열 사이드 자리를 하나 더 잡아놨었는데 제가 제 거를 결제를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표들은 정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줌 단톡방에다가 표를 못 잡으셨거나 좀 더 앞으로 뭐 자리를 바꾸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를 물어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번째 자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어요. 1열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대부분 그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좀 잘 잡으셨어.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표에 대한 갈망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취소해도 되는데 왠지 좀 아까워가지고 저하고 오프에서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 분께 살포시 넘겨드렸습니다. 사실 이분은 다른 중요한 일이 그날 동시에 있으셔가지고
참석 자체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혹시 오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다가 오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사실 이런 자리가 하나가 남았는데 혹시 지금 잡으신 자리보다 괜찮으면 넘겨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제 자리가 조금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소를 하는 동시에 잡으세요 라고 서로 말을 맞추고 그분은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취소를 하기로 했어.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아무도 그 티켓 화면을 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클릭을 해서 넘기면 되는데 정말 또 운이 안 좋게 같은 시간에 다른 분이 티켓 화면을 계속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취소하는 동시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분이 잡아갈 수도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그 자리를 정확하게 잘 잡으셔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그날 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원래 2열인가 3열에 되게 좋은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자리가 나쁘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앉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저처럼 짐도 많이 들고 다니고, 무릎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삐걱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끔씩 다리도 좀 앞으로 쭉 뻗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능하다면 무조건 1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지난주에 대전을 가려고 했었는데 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올 거잖아. 다음 주에 없나? 이래가지고 저의 조카 2호 우리 청량이를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가는 김에 언니가 이제 일본에서 사온 간식을 제 거, 여동생 거, 남동생 거 이렇게 3등분을 딱 해가지고 각자 집에다가 던져주고 왔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아니고 이게 개수가 369로 떨어지는 거는 3개로 딱 나눌 수가 있는데 언니가 약간 애매하게 넣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동생들 거에 더 넣어줬습니다. 아니 도쿄 바나나는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언니가 저한테 이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유통기한이 이번 주까지라 가지고 네가 이번 주에 동생들한테 갈 거면 나눠주고 아니면 네가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제가 엄마 집에 갈 일이 생겼고 또 대전에는 사실 동생이랑 그렇게 살가운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조카들 보러 갔다 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도쿄 바나나랑 그 납작한 떡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약간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그거 먼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왔고 그 간식이 뭐가 있었더라. 그게 막 개수대로 그냥 대충 나눠가지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키레테로 치즈라고 말 그대로 일본어로 잘라진 치즈, 슬라이스 치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키레테로 치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언니가 이렇게 애매하게 개수를 넣어줄 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2개밖에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 제가 적당히 다 양보를 하겠는데 키레테로 치즈는 사실 조용히 내가 동생들한테 얘기 안 하면 혼자 내가 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다 먹으려고 2개를 내 책상에다 올려놓고 이제 상자 포장을 뜯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2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가 알고 있는 키르테르 치즈는 그 한 통 안에 1개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소분이 되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안에 2개로 따로 또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크기가 좀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일단 그래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건 최대한 나누자라는 생각이어서 이제 2통을 뜯으니까 4개의 소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생들 하나하나 넣어주고 2개를 제가 먹었습니다. 이거 그 치즈 그대로 먹어도 맛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치즈여가지고 저는 빵에다가 끼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그냥 통째로 한 입에 다 먹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안주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맛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로 간식 이렇게 군것질도 정말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언니가 일본 갔다 와가지고 항상 우리 때문에 과자를 많이 사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저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고 자 이거 공평하게 3개 4개로 나눠라 이렇게 판을 깔면 제가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나 이거 하나 더 먹을래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되게 제가 평일에 거의 멍청하게 누워있었다 그랬잖아요. 언니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걸 일부러 좀 많이 챙겨가지고 사다 줬는데도 집에 갖고 와가지고
한 몇 시간 정도를 그냥 옆에다 그냥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차피 또 주말에 엄마 집 갔다가 대전도 가야 되니까 지금 미리 나눠놓자. 안 그러면 또 마지막에 코앞에 닥쳐가지고 허둥지둥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나눠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쿄 바나나를 몇 개 까서 먹고, 키나코 모찌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는 떡이 들어있고 밖에는 이제 초코로 감싸진 캐러멜 같은 느낌의 과자가 있어요. 약간 미니쉘 사이즈 정도의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포장지를 보니까 또 20주년 뭐 이렇게 기념 한정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작년 겨울에는 저희 언니가 그 키나코 모찌를 정말 통으로 이렇게 잔뜩 사와가지고 때려 부어가지고 막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작년 겨울에는 그냥 또 겨울 크리스마스 한정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포장지별로 맛이 또 달라가지고 막 개수 나누고 이랬었는데, 결국 개수가 똑 떨어지지 않는 건 제 입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되게 간식을 좋아하는데도 이번에는 약간 제가 그냥 기분이 막 간식에 동요하지 않았어. 어쨌든 뭐 일본은 이런 약간 이벤트성 과자 같은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언니가 갈 때마다 좀 색다른 거를 좀 많이 사오는 편이에요. 또 뭐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시로코이가 없었네. 그 시로이 코이비토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쿠쿠다스 같은 그런 느낌의 과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농담 삼아서 왜 우리 그냥 올 때 메로나 막 이렇게 말을 하듯이, 언니가 일본 간다고 하면 저는 올 때 시로코이 막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로코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국 과자 중에서도 쿠쿠다스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무조건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물론 맛은 달라요. 이게 맛은 다른데 식감이나 모양 같은 게 약간 쿠쿠다스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쿠쿠다스를 좋아하니까 맨 처음에 언니가 일본에서 이제 막 과자를 사왔을 때 시로코이를 보고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언니가 일본을 되게 자주 가기도 했었고, 그때마다 우리 집에 이제 딸린 입들이 많으니까 과자를 정말 항상 많이 사왔었는데, 그때 진짜 우마이봉이랑 시로코이랑 도쿄 바나나는 그 다음부터 사왔나? 어쨌든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우마이봉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파는 데가 있어도 한국에서 사는 게 더 비싸가지고 언니가 일본 갈 때마다 진짜로 한 박스씩 사왔어요. 그리고 또 우마이봉은 가볍잖아요. 진짜 질리도록 열심히 먹기도 했고 주변에 막 되게 엄청 나눠주고, 네. 그리고 우리 언니가 되게 그냥 그때그때 보이는 대로 다양하게 좀 많이 사다 주는 편인데, 자가리코는 진짜 절대 빠뜨리지 않고 사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몫으로 7개를 이렇게 포장해 놨길래 동생들 가방에 3개씩 넣어주고 저는 1개만 챙겼어요. 사실 저는 짠 과자보다 단 과자파입니다. 사실 자가리코는 저희 언니의 픽이고요. 그 비보TV 작가님 중에 감자과자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감자과자가 자가리코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그 영상을 보고는 그때 감자과자 작가님 일본에서 그 자가리코를 15만 원치 사왔다 그랬더니 뭐 장사하냐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 저희 언니도 뭐 장사까지는 아니지만 야 그걸 어떻게 다 먹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집에 입이 많으니까 한 3개, 4개로 나누면 사실 몇 개 안 돼요. 네, 제 입에 들어오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는, 그 되게 쫀득한 떡이 있었는데, 납작한 떡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제가 안 보고 포장지를 다 뜯어가지고 버려가지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랑 약간 튀김 같은 느낌의 샌베 같은 거랑, 그리고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과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또 이게 습관인 게 포장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는 그걸 다 선물용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되게 곱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집에 오면 그냥 무조건 다 뜯어가지고 안에 내용물만 정확하게 개수대로 나누는 편이어가지고, 뭐 계속 자주 먹는 거는 이름을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언니가 사오는 거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떡 뭐 그냥 주는 대로 맛있게, 언니한테는 항시 감사한 마음으로 네,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분한 간식이랑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엄마 봉안당에 맨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출발을 했는데,
다들 좀 검은색 정장이라던가 뭔가 좀 어두운 색깔의 옷을 다들 입고 왔던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는 편이라 가지고 생활한복 안에다가 아주 예쁜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갔다 왔습니다. 아, 그 봉안당에 들어갔는데 소파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1인용 되게 작은 의자? 쿠션이 있는 의자긴 한데 그런 게 군데군데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한 두세 명 정도는 넓게 앉을 수 있는 긴 소파로 바뀌어가지고 또 크니까 좋더라고요, 또. 예. 근데 뭐 봉안당에 가도 사실 제가 뭐 별다르게 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엄마 여기 안치 칸에 문제는 없나 이런 거 살펴보고 예, 그다음에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멍때리 나오고 뭐 이런 게 전부예요. 간다고 해서 뭐 엄마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엄마 나 왔어 이러고 그냥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그냥 앉아 있다가 와요. 거기 앉아 있으면 저는 되게 담담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진짜로 옆 칸에서 엄청 오열하시는 분도 있었고 되게 애기들 와가지고 그냥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니까 그냥 막 뛰어다니고 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네, 봉안당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되게 막 정숙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되게 많이 좀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네, 저도 평소에 되게 말이 많지만 봉안당에 들어가면 되게 조용히 그냥 사색하듯이 앉아있다 오거든요. 그래서 봉안당에서 조금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엄마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저희 엄마 동네가 되게 촌이어가지고 밥을 먹을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김밥집에 가서 김밥도 줄 사서 점심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 동생 줄 과자 책상에다가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또 제가 이사하면서 지금 당장 필요 없지 싶어가지고 이제 엄마 집에 놔두고 온 물건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필요해져가지고 몇 개 챙기고 그리고 이제 엄마 집에선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고 챙길 것만 챙겨서 바로 이제 대전으로 이동을 했는데 제가 우리 청량이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사진은 봤으니까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처음 만져보는 거잖아요. 이게 사진으로만 보던 애가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반갑고 신기한데, 아, 난 또 여기서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첫째는 첫째라고 되게 많이 안아서 키웠는데, 둘째는 굳이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 엄마 아빠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지 약간, 첫째 때보다 많이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울 때마다 안아주지는 않더라. 그래가지고 또 제 마음이 약한 이모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카 이호를 좀 많이 안아주고 왔다.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 엄마가 안아주는 거랑 이모가 안아주는 거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게 아무리 100일밖에 안 지난 애기여도 눈치가 있는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안아주기 시작하니까 다시 내려놓는 순간 애가 우는 거야. 근데 조카 1호나 조카 2호나 둘 다 되게 안쓰러웠던 게 첫째는 또 지 혼자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둘째가 생기니까 이게 질투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제가 심리상담사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각 형제들의 그 포지션에 따라 첫째면 첫째, 둘째면 둘째, 뭐 막내면 막내 이런 내 심리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또 유아교육을 전공을 또 했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둘을 한꺼번에 안아줄 수가 없으니까 안아서 키운 첫째를 더 먼저 안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째가 약간 의도치 않았지만 방치되는 느낌이 약간 있었어.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가면 순풍이가 이모 왔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막 안기고 이랬었는데 제가 청량이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거를 보더니 계속 저한테 이모 아니야 이모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2박 3일 그러니까 이틀 자고 오는 동안 계속 아니라는 말만 한 5천 번은 들은 것 같아. 이게 뭐 사실 이해를 못할 건 아닌 게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있는 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안 해, 싫어 이런 말들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주 그 잠깐이지만 그 아니야 지옥에 빠져 있다가 오니까 막 정신이 너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또 이제 추석에 갈 건데 그때는 또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지 네,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이제 말을 자의로 할 수 있게 된 나의 조카 1호. 너무 두렵고 아 그리고 또 그 추석 다음 주에는 비욘세 공개 방송 때문에 또 대전에 갈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대전을 3주 동안 연속으로 이제 가는 일정이 완성이 되는데 이러니까 동생이 저한테 그냥 주차를 우리 집 차로 세대 주차로 등록을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대전 네 아주 저한테 친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전. 아 근데 제가 그 조카 2호를 안고 있다가 조카 1호를 안으니까 이게 무게 차이가 진짜 완전 심해가지고 아 이제 순풍이는 사실 무거워가지고 안아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면서도 사실 손목이 약간 시큰거려가지고 아 손목이 너무 아프네라고 생각은 했는데 순풍이랑 청량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더니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직까지 사실 지금 좀 아파요. 근데 요새는 진짜로 차를 갖고 나갔다 하면 몇 시간은 그냥 우습게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약간 팔목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도 최대한 손목을 안 쓰려고 노력은 하긴 한데, 이번에도 이틀 동안 총 9시간 36분 운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엄마 집에 갔다가 대전 집에 가서 주차를 하고 딱 보니까 6시간 33분 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 싶어가지고 한 번 운전을 할 때마다 운전 시간을 리셋해가지고 다시 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구미에 그 혼세님 북토크에 갔을 때도 아 그때는 뭐 같이 오신 분 댁까지 모셔다 드려가지고 10시간 조금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에는 그냥 봉안당 찍고 엄마 집 찍고 대전 집 찍고 이렇게 왔는데도 거의 10시간을 운전을 했어요. 노래만 한 150곡? 160곡?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나 땀내러 샜구나. 저 집에 오는 길에 파이론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왜 갑자기 파이룸에 가고 싶어가지고 한줌남 분 모시고 파이룸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대전 동생 집에 갔던 거 겸사겸사도 있기는 한데 저번에 그 파이룸에 갔을 때 늦게 도착해가지고 저의 사랑하는 크로아상을 다 못 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는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었나 봐. 그래서 동생이 조카 1호 병원에 간다고 아침 일찍 준비를 하길래 아 그럼 나도 지금 갈란다 하고 이렇게 나왔더니 파이룸 오픈 시간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티맵에 딱 찍으니까 9시 10분에 도착이라고 딱 떠가지고 파이룸이 9시에 열거든요. 그래서 바로 파이룸으로 출동을 했죠. 와 근데 제가 9시 10분에 주차를 하고 바로 올라갔는데 저보다 더 빠르게 오셔가지고 이미 드시고 계신 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거의 그래도 오픈런이잖아요. 그래서 빵이 아주 가득가득 쌓여있는 거를 보는 게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대전 갈 때는 거의 낮 이후로 많이 가니까 그때는 이미 빵이 되게 많이 팔려있는 상태. 근데 이번에는 거의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에 되게 바쁘신 도중에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못 샀던 네, 크루아상을 사기 위해서 냉장 쇼케이스를 열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바닐라 크루아상하고 그리고 얼그레이 크루아상 그리고 기본 크루아상이랑 뭐 아몬드 크루아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류별로 하나씩 집었어요. 근데 제가 바나나 크루아상을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은 또 잠시 안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본 소금빵이랑 그다음에 크림 소금빵이랑 캐러멜 소금빵을 제가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집은 것들이 전부 안에 달다구리가 들어있는 거여가지고 약간 양심상 네, 캐러멜 소금빵은 스킵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동생 집이랑 파이룸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다시 온 거를 생각하면 네 10시간 네 거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에 돌아와서 주차를 해놓고 이제 원룸에 돌아오니까 또 너무 피곤하긴 한데 집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비욘세 이벤트로 테라브레스가 당첨이 돼가지고 휴대용 테라브레스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온누리 스토어 박스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택배 상자를 챙겨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테라브레스가 뭔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충치 예방과 프라그 제거에 더욱 효과적인 가글이라고 그 홈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이게 제가 듣는 팟캐스트 사이에서는 구취가 심한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만들었다. 이런 홍보 멘트로 굉장히 유명한 구강청결제입니다. 네, 제가 받은 거는 휴대용이라 가지고 하나씩 그냥 톡톡 뜯어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이게 양치질 할 여건이 안 되거나 좀 귀찮거나 그럴 때 가볍게 한 번씩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알콜, 무색소, 무향료로 좀 자극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자기 전에도 가볍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팟캐스트 비욘세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테라브레스는 온누리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코드 비욘세를 입력을 하고 구입을 하시면 할인가로 사실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또 비욘세를 듣고 테라브레스를 사러 왔다 이런 티도 낼 수 있고 하니까 혹시나 구강청결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온누리 스토어 검색하셔가지고 프로모션 코드 비욘세 입력을 하고 테라브레스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광고는 아닌데 사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벤트 상품을 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싹 닦을 수는 없어가지고, 네, 가볍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글에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너무 맵고, 아프고. 근데 테라브레스로 제가 아까 한번 가글을 해봤는데, 이게 막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무알콜, 무색소, 무향료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네 저는 테라브레스로 가글에 대한 허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겨내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뭐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지금 그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평소만큼 빨리 가라앉지가 않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집에 가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노래방을 가야 되나? 근데 지금 제가 두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노래방 집 밖을 나가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따뜻한 물 마시고 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오늘 방송을 짧게 하기 위한 핑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어쨌든 네. 저 근데 사실 만성 두통이라 가지고 막 신경과 이런 데도 가봤는데 제 저번에 얘기한 적 있지 않았나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메디컬 타워에 그 약간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모든 병원을 다 가봤는데 그 어느 한 군데에서도 시원한 답을 내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원래 그냥 비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간절기다 보니까 네, 지금 날씨 때문에 제 몸이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 싶기도 한데 일단 저는 어쨌든 녹음을 이렇게 마치고 좀 마음 편하게 아까 듣다가 멈춰놓은 비욘세의 방송을 좀 마저 들으면서 네, 눈물이 나면 좀 울기도 하고 네,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시원하게 그러고 밥을 먹고 들어야겠다. 네, 울려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간절기에 이렇게 환절기에 밥 잘 챙겨 드시고 네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날씨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한낮에는 진짜 더운데 또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좀 걸거치더라도 네 외투 얇은 거라도 하나씩 꼭 네, 긴 소매 하나씩 뭐 하다못해 머플러라도 하나씩 챙겨가지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네, 지메일로 사연이 안 온 지가 조금 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쓸쓸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생존 신고 짧게라도 저 살아있어요 하고 보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